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은 40번째 강의로서 기원전 4세기경의 사상가였던 장자의 인생론 진리에 대해 리더십 차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자는 기원전 369년에 송나라에서 태어났으나 뱃을길에 오르지 않고 초야에 묻혀 학문을 연구하다가 기원전 289년에 생애를 마친 사상가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장자 사상의 핵심 기반이 뭘까 하는 것이죠. 장자와 노자는 만물의 근원에 도가 있다고 여기고 도에 입각하면 모든 사물에는 차별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와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쪽에서는 두 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자는 현실을 헤쳐나가는 처세의 지혜를 내세우는 것이 핵심 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내 앞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맞서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노자다 하는 거고, 장자는 현실을 초월하여 해탈하라고 주장하는 핵심 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좀 어렵고 힘들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으로 보지 말고 큰 차원에서, 우주 차원에서 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게 가져서 헤쳐나가라 하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제동이라는 사상이 장자 사상의 기반이다 하는 겁니다. 만물제동이라는 것은 만물은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가 동등하다 하는 거죠. 이것이 장자 사상의 핵심 기반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자 사상 첫 번째 발상을 전하라 하는 거죠. 장자는 재미있기로 소문난 책으로 다른 고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력이 넘치는 책이라고 평가합니다. 문학적인 요소가 풍부하고 이론 중심이 아니라 비유나 우화가 많아서 딱딱하지 않고 이론이기보다는 문학서에 가깝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장자다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예를 소개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 북쪽 바다에 붕이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 날개짓을 하면 물길이 솟는데 그 높이가 3,000리가 되며 바람을 타고 9만리 상공을 날아올라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가는 것이 붕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붕이 하늘을 날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지랑이가 일고 먼지가 날리며 생물은 숨쉬기조차 어렵고 또 그 파란 하늘도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은 더없이 푸르다는 것이죠. 이 푸른 빛은 하늘 자체의 빛깔이 아니라 끝없이 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만리 상공을 나는 붕의 눈에는 땅도 푸르게 보인다는 거죠. 땅에 있는 생물들은 하늘이 푸르게 보이지 않지만은 저 9만리 상공을 나는 붕의 눈에는 땅은 푸르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넓게 보라는 거죠. 크게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그만한 나무 가지에서 사는 이 매미와 비둘기는 이런 붕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날라야 겨우 너티나무에 오를 수 있지. 어떨 때는 거기에도 이르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구만리 상공으로 날아 남쪽으로 고생하면서 갈까 하고 붕을 비웃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붕새를 비웃는 매미와 비둘기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구만리 상공을 나는 붕새는 장자가 내세우는 인간의 이상적인 삶을 상징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작게 보지 말고 그 작은 데 집착하지 말고 큰 틀에서 크게 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좁은 시야로 사물을 본 것은 아닐까? 시야를 좀 더 넓고 크게 하면 진실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깨우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는 매력적인 장자 사상을 접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기원전 4세기 때도 장자는 항상 새로운 발상을 전환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같은 이 인공지능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또 한치 앞을 미래를 내다보기가 힘든 이런 변혁의 시대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자의 책도 지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자 사상은 새로운 발상의 기량을 키워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실을 초월하라고 하는데, 현실을 초월한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장자는 만물의 근원은 도라고 했습니다. 도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지배하는 근본 원리다. 그래서 도에 입각하여 만물을 보면 모든 사물에 차별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우화가 이런 것이 있죠. 조삼모사쿠는 겁니다. 어느 날 사육사가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은 몹시 붕괴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사육사가 말을 바꿔서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해서 앞으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줄게 하고 이야기를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침에 3개가 아침에 4개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개는 저녁에 4개 주던 것을 3개로 줄였다는 거죠. 조그만 것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체를 보면은 똑같은 7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좁은 시야로 판단을 거르치는 태도를 경계한 말로 와우각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팽이의 뿔이라는 거죠. 촉각뿔. 무엇을 뜻하느냐? 세상이 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작은 나라끼리의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하찮은 일로 다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와우각상이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위나라에 해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나라와 동맹을 맺었는데 어느 날 상대가 일방적으로 동맹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화가 난 해왕은 어떻게든 복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충신들을 모아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야 된다 하는 자들도 있고, 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자들로 나뉘어져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죠. 그때에 대진인이라는 해닌이 나타나서 해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폐하, 달팽이라는 미물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물론 알고 있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해닌은 달팽이의 왼쪽 촉각뿔에는 촉시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 촉각뿔에는 만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두 나라는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싸웠다 하면 전쟁터에서 죽은 시신이 100만이나 되고, 달아나는 적군을 추격하여 돌아오는 데에 15일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위나라 해왕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하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달팽이 촉각뿔 위에 두 나라가 싸웠는데 죽은 시신이 100만이나 되고 달아나는 적군을 추격했다가 돌아오니까 15일이 걸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해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오면 이 이야기를 사실에 비유해 볼 테니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폐하께서는 이 우주의 상하 동서남북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 위에서 아래 또는 동서남북 사방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해왕은 아니, 끝은 없다고 생각하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해닌이 하오면 이 무한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보기에 지상의 사람들은, 지상의 나라들은 하찮은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저 우주 정거장에 사람이 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은 먼지 끼고 뭐 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새파랗게 보인다는 거죠. 지구상의 대한민국이나 뭐 서울이나 평양이나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또 그 위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창조주라는 사람이 있죠. 그 창조주가 이 우주를 내려다 볼 때에 지구라는 것은 많은 별들, 수많은 별들 중에 작은 점 하나일 뿐이다. 거기에서 무슨 티격태격 싸울 거고, 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렇게 서로 뭐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해왕은 조금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과연 그렇겠군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진인 해닌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위나라가 있고, 위나라 안에 도읍이 있고, 그
그 도읍 안에 폐하께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폐하와 달팽이 뿔 촉각 뿔이의 촉시나라와 만시나라의 왕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저 하늘 높이 저 창조주가 내려다 봤을 때에 이 대한민국 서울 하는 거하고 또 달팽이 위에 촉시나라와 만시나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해왕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구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왕은 대진인의 해닌이 물러간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그러죠. 깨우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고 힘들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모든 사물을 넓게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일에만 집착하거나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이야기가 조삼모사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정치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또 끝없는 대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하찮은 일일 뿐이다. 그러므로 좁은 시야로 판단을 거르치거나 하찮은 일에 얽매여 큰 일을 거르치는 태도를 반성하라는 의미가 와우각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론은 참 쉽죠. 그런데 인간의 삶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영위되며 수많은 굴레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삶에 적용해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적용하는 사람은 바로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사상 세 번째가 무용이야말로 유용하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모두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장자께서는 지나치게 속세의 가치에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시면서 무용이야말로 유용하다는 무용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가치관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석이라는 도펜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제나라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고건 지방에 접어들었죠. 그곳에서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받들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지상 70 내지 80석 되고 또 밑둥치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지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굵기의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인산인해로 어수선할 정도로 그 나무 밑은 항상 복잡했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펜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나무를 지나쳤죠. 이 제자들도 아차 싶어서 뛰어갔습니다. 개우 도펜수를 쫓아온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껏 저렇게 훌륭한 제목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치시다니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도펜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없는 소리 말거라.
저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을 것이고 가구를 만들면 금세 부서지고 문짝을 만들면 뒤틀어지게 될 거야. 기둥으로 삼으면 벌레가 쓸 테니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렇게 크고 오랫동안 살아 있을 수 있던 것도 다 쓸모가 없기 때문이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도펜수답게 제자들과 달리 날카로운 시각으로 말을 했죠. 그런데 도펜수가 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그날 밤에 꿈에 이 금옥의 홀령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나를 무엇과 비교하여 무용지물이라 했는가? 어찌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나무와 비교한단 말인가? 배나무와 유자나무는 열매를 맺으니 너희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가지가 잘리고 쪼개져서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네. 자신의 장점이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일세. 즉 불행을 자초하는 계지. 세상 사람이나 사물 모두 유용해지려는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네. 하지만 나는 다르네. 지금까지 오로지 무용해지려고 노력해왔네. 천수를 다한 지금에서야 개우 무용한 나무가 되었지. 만일 내가 유용했다면 오래전에 잘렸을 것일세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금옥의 이야기가 바로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그것은 유용하다고 그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무용한 지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목 꼭 쪽쪽 뻗은 이 나무는 제목으로 잘려나가죠. 그래서 유용한 거고 꾸불꾸불한 나무 이것은 제목으로 쓸모없어서 그냥 그대로 서 있다면은 그것은 무용한 겁니까? 자연 환경에 더 유용하다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 말이 있죠.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는 제목으로 다 잘려갔지만은 못난 나무는 남아서 선산을 지킨다. 무용이 아니라 유용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아니 축구 잘하는 사람을 배구에다 비유해가지고 저 사람 쓸모없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야구 잘하는 사람을 축구에다 비유해가지고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의 기준을 두고 유용이냐 무용이냐를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장자와 논쟁을 적수인 송나라 사상가 해시의 논쟁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루는 해시가 장자의 주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네 이론은 현실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네. 그러자 장자는 바로 대받아쳤습니다. 나는 무용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유용을 논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네. 예를 들어 우리가 서 있는 이 대지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두 발을 디딜 작은 공간이면 충분해. 그렇다고 해서 발을 디딜 만큼만 남기고 주인은 필요 없다고 해서 땅을 깊이 파내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걸어 다닐 수 있겠는가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해신은 물론 걸어 다닐 수 없겠지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장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보게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쓰임이 있는 것일세 이제야 알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위를 돌아보면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도움되는 경우가 많다는 장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쓸모없어서 폐품으로 버렸습니다. 그 폐품을 모아서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나치면서 돌 하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돌을 주워다가 탑을 쌓아서 기막힌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장자의 사상대로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남이 할 수 없는 훌륭한 일을 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유용한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미처 그 진리를 깨달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도 한번 지금 이 순간이라부터라도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진정한 진리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장자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유용한 것의 쓰임은 알면서도 무용한 것의 쓰임은 모른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장자는 오로지 유용성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크게 되기 어렵다. 무용의 쓰임을 발견할 수 있다면 분명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그때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한 발짝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바로 이런 무용의 쓰임을 발견할 수 있다면 분명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이 장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